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에 GTX A노선과 C노선이 지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여기에 광역교통망들이 대거 연결되면서 그야말로 강남권 교통의 메카가 될 전망입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부가 승인한 내용에 강남구가 주장해온 KTX 노선은 결국 불발됐습니다. 오늘 뉴스라이브에서 이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6월 1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미사지구와의 연계 필요성이 커지며 강일지구까지의 연장이 추진됩니다. 마포구가 한 단체와 맺은 협약서의 날짜가 휴일로 기재돼 논란입니다. 구청장 직인을 사용한 날짜와 서류상 사용 날짜도 달라 경위 파악에 나섰습니다. 국토교통부가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최종 승인했습니다. GTX와 지하철, 버스와 택시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수원에서 광운대역, 창동을 지나 양주를 잇는 GTX C 노선의 민자 적격성 조사가 통과되면서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강동구 고덕동구와 광일동을 잇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이 구체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일동과 맞닿은 하남시 미사지구 광역철도망과의 연계 필요성 때문입니다. 일대 강동구 주민들의 수건 사업이었던 만큼 향후 사업 추진에 관심이 쏠립니다.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강일동 지역을 통과하는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7일 열린 서울시의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 간담회에서 지하철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은 중앙보훈병원역에서 고덕동 샘터공원까지 이어지는 4단계 구간을 강동구 강일지구까지 잇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강일동과 하남시 미사지구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 급증이 예상되었던 만큼 지하철 유치 움직임이 꾸준히 제기되었지만 사업의 경제성을 가늠하는 비용 대비 편익 수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해 사업 추진은 요원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국가철도망 계획에서 강일 미사지구 일대를 지하철 9호선으로 잇겠다는 구상을 발표하면서 9호선 4단계 구간과 강일 미사 광역철도 구간을 이어줄 4단계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된 겁니다. 이날 간담회를 주최한 서울연구원 측은 9호선 4단계 구간과 광역철도망으로 지정된 강일 미사 구간을 잇기 위한 방법으로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를 수 있다는 의미 있는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도시철도로 추진하기 어려우나 이 후속 구간 사업과에서 조건부로 100% 장담은 못 드리겠지만 국토부에서 이거는 갈 겁니다. 큰 거. 오랫동안 염원해왔던 사업이 가시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강동구 주민들도 기대감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돼 왔던 만큼 조속한 사업 추진을 당부하는 목소리도 이어졌습니다. 2021년 광역철도 지정을 전제 조건으로 했다는 것에 대해서 최상은 아니지만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한편 9호선 4단계 추가 연장 사업은 총 연장 1.25km 구간에 한 개역을 설치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이 계획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마포구가 모 단체와 맺은 협약서가 논란입니다. 협약을 맺은 날이 일요일로 구청이 업무를 하지 않은 휴일이고 구청장 직인을 사용하겠다고 올린 결제 서류도 앞뒤가 맞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천서영 기자입니다. 마포구가 한 단체와 맺은 협약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마을자치센터 민간 위탁을 두고 마포구와 모 단체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 구청장 직인이 찍힌 협약서의 날짜가 민선 7기 신임 구청장의 공식 업무 첫날로 일요일입니다. 구청장이 직인을 찍었어요? 네. 네. 7월 1일 날 안 찍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날짜로는 7월 날 일요일이기 때문에 찍을 수가 없습니다. 구청장 직인 날인을 요청한 공문은 논란을 키웠습니다. 담당과에서 구청장 직인을 사용하겠다고 한 날은 7월 6일. 하지만 이미 7월 1일에 직인이 찍힌 겁니다.
날짜를 잘못 표기해 결제를 올렸거나 아니면 결제가 나기도 전에 구청장 직인을 사용한 셈입니다. 7월 6일로다가 저기 그 날인할 수 있는 그 공문이에요. 이게 결제가 난 게 7월 6일인데 어떻게 7월 1일로다가 이렇게 했는지. 군은 먼저 협약 날짜가 일요일로 된 것은 업무의 연속성 때문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직인 날인 요청 공문에 대해서는 경위를 파악하겠다며 행정 실수를 인정했습니다. 좀 더 알아서 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어떤 특별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업무 연속성 때문에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편 구의원들은 해당 단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도 요청했습니다. 해당 단체가 구청 제3별관 한 개층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체가 마포구 이외 다른 자치구의 업무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며 이게 사실일 경우 공유 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해 주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강남구가 올해 본 예산으로 8,7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예년보다는 빠른 지난 3월 첫 추가 경정 예산안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 원에 가까운 추경 예산안 심의를 강남구의회에 상정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강남구청이 민선 7기에 들어서 세 번째, 올해만 두 번째이자 역대 최대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 심의를 강남구 의회에 요청했습니다. 예산안은 488억 원, 핵심은 일자리와 복지, 주민 편의시설 확충입니다. 먼저 스마트 도시 조성과 벤처 리빙랩 구축 같은 청년 창업 지원과 청년 정책 활성화 등 일자리 사업에 62억 9천만 원, 구립도서관 환경과 학교 인조잔디, 구립체육시설 개선, 관광 활성화를 포함한 문화체육 관광 분야 사업에 31억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 92억 원을 요청한 보건복지 사업 예산으로는 위기가구 긴급복지 지원과 장애인 복지관 내진 성능평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청소년 심리상담센터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품 강남 둘레길 조성과 공원, 하천의 방범용 CCTV 설치, 승강장 따숨소, 온열의자 설치 등 주민 생활 환경 조성에는 157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민선 7기 품격 강남을 만들기 위해 우리 강남 구민과 약속한 노력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구의회에서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청해 마주 않습니다. 강남구의회는 지난 3월 1회 추경 때 198억 원 가운데 3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해당 예산이 포함된 2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논의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노원구의회가 어제부터 다음 달 1일까지 22일간의 일정으로 올해 첫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회기 첫날인 지난 10일에는 개회식과 함께 5분 발언이 진행됐습니다. 이어서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의결됐습니다.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는 오늘부터 18일까지 여름철 종합대책 현장 점검이 진행되고 오는 19일에는 집행부를 상대로 구정질문이 예정돼 있습니다. 미디어 교육 관련 6개 기관이 어제 중구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서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증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시청자 미디어재단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한국교육학술정보원 등이 참여한 업무 협약식에는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각 기관장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업무 협약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미디어 정보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활용 능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프로그램 개발과 국제회의 공동 개최, 협력사업 공동 추진 등입니다. 이들 기관은 첫 협력사업으로 오는 11월 마지막 주를 미디어 정보 리터러시 주간으로 지정해 국제 컨퍼런스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사업의 하나인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 지정을 어제 최종 승인했습니다. 여기엔 당초 지나기로 계획된 고속철도 환승장이 빠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지혁배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이 강남구 영동대로 지하공간을 개발한 사업이죠. 이 광역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최종 승인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코엑스와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에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이곳에 관문 역할을 하게 될 가칭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가 어제 최종 승인이 났습니다. 환승센터는 영동대로 삼성역에서 봉은사역 사이 630m 구간 지하 공간에 들어섭니다. 예. 여기에는 철도 통합 역사와 버스 환승 정류장, 주차장 등 환승 시설과 기상 광장, 공공 상업 시설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예. 환승센터는 올해 안에 착공에 들어가 오는 2023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예, 이 국토부의 승인으로 이 대규모 개발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고도 볼 수 있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교통 시설이 들어섭니까? 네, 핵심은 철도입니다. 예. 국토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 A 노선과 C 노선, 서울시의 도시철도 위례 신사선이 지나게 됩니다. 예. 여기에 기존 지하철 2호선과 9호선, 버스와 택시를 갈아탈 수 있는 말 그대로 대규모 환승 시설이 건설됩니다. 그 지상에는 서울광장의 2.5배 크기의 시민광장이 지하 4층까지는 자연 채광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예. 국토부는 보행 동선을 최적화해 평균 환승 거리는 107m, 시간으로는 1분 51초를 줄여 서울역보다 3.5배에서 4배 정도 단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당초 계획에 들어있던 고속철도가 결국 빠진 채 발표가 됐습니다. 강남구에서는 올 초부터 최근까지도 이 고속철도 승강장을 넣어달라고 요청을 해왔는데 강남구는 발표 후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강남구는 어제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다소 당혹스러워하는 입장입니다. 예. 당초 영동대로 지하에는 5개 철도 노선이 지나도록 계획이 세워졌는데 올해 초 국토부가 수서에서 의정부 구간 고속철도 사업을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강남구는 앞으로 광역교통망 확충의 필요성이 예상되는 만큼 이를 대비해 승강장만이라도 있어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는데요. 예. 최근에는 토론회를 열어 삼성역의 고속철도 도입을 강력하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강남구는 고속철도에 필요한 승강장의 형태라든가 평균 속도 문제 등에 대해서 논의가 계속되는 만큼 당초 주장처럼 전국을 연결할 수 있는 철도망 도입 문제에 대해 지속적으로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 달 12일 국회에서 열기로 한 고속철도 도입 2차 토론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지혁배 기자였습니다. 어제 국토부가 승인한 강남권 광역복합환승센터의 밑그림 살펴봤습니다. 성북구 삼양로 거리는 불법 유해업소 중 하나인 일명 맥양집 밀집 지역입니다. 지난해부터 적극적인 단속 활동으로 그 수가 많이 줄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성북구가 삼양로 일대를 청년 창업거리로 조성한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이승준 기자입니다. 기름역 주변 삼양로 거리는 불법 유해업소 중 하나인 맥양집 밀집 지역입니다. 성북구는 지난해부터 유해업소 퇴출 현수막을 설치하고 주민과 경찰로 이뤄진 합동 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그 결과 모두 39곳 중 10곳이 폐점을 했고 나머지 업소들도 업종 변환을 하거나 폐점을 고려 중인 상태입니다. 영업주와 종업원들한테는 자진 폐업을 유도하거나 아니면 업종 변경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건물주가 영업소와 나중에 재임대를 할 때 그런 재임대 방지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상담과 동의를 구한 상태고요. 향후에 조만간 아마 유해업소가 이제 정리가 될 거라고 저희가 판단되고 있습니다. 문 닫은 맥양집 점포는 청년들의 창업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성북구가 임대료와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고 나선 것, 빈 점포에 유해업소가 다시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통해 삼양로 일대를 청년 창업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타 지자체 예를 들어보니까 유해업소가 없어진 거리에 임대료가 좀 낮은 편이라다 보니까 그런 동종이나 아니면은 다른 뭐 불법 PC방 그런 그 업소들이 다시 재임대로 들어오는 사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그곳에 청년 창업 공간에 대한 창업 공간을 만들어서 청년들의 일자리도 창출하고 현재 3개의 청년 점포가 입점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성북구는 삼양로에 창업교육과 커뮤니티 공간 등을 제공하는 청년 창업 지원센터도 건립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지난 주말 연남동 숲길 공원에서는 경의선 숲길 생태예술제가 열렸습니다. 주민과 예술가가 함께 어울려 소통하면서 생태예술의 장을 만들자는 취지로 진행됐는데요. 9월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개최됩니다. 천서연 기자입니다. 경의선 숲길공원에서 한편의 연극이 펼쳐집니다. 무대랄 것도 없이 잔디밭 위에서 열연을 펼치는 전문 연기자들. 지나가다 뜻밖의 공연을 만난 시민들은 발길을 멈추고 한참 동안을 즐깁니다.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아마추어 거래 예술가들도 잔디밭에 섰습니다. 노래부터 마술 그리고 예술의 한 장르까지 다채롭게 진행되는 버스킹 공연에 시민들은 자연스레 둘러앉습니다. 아니 몰랐어요. 친구들이 여기 와 있다고 해가지고 일로 왔는데 재밌어가지고 같이 봤어요. 경의선 숲길 생태예술제가 시작됐습니다. 2016년부터 연남동 골목 아트 페스티벌을 열었던 한국연기예술학회가 개최한 것입니다. 경의선 숲길공원을 중심으로 주민들과 예술가가 함께 어우러져 생태예술의 장을 만들면서 삶을 성찰해보자는 게 취지입니다. 일시적으로 하루 이틀 하는 그런 축제가 아니라 이 경의선 숲길공원에 오면 언제든지 이 예술을 만날 수 있고 또 향유할 수 있고 또 연남동의 이 경의선 숲길공원에 대한 어떤 사람들의 어떤 의식, 인식을 좀 새롭게 하기 위해서 생태예술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연남동 숲길공원에서 볼 수 있습니다. 버스킹 그리고 자신의 몸을 성찰하는 춤 명상으로 구성됐으며 주민과 시민 등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경의선 숲길 생태예술제는 오는 9월 28일까지 총 13주 동안 진행됩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천선입니다. 경기 남부와 서울 북부를 연결해줄 GTX-C 노선 사업에 탄력이 붙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사업성이 있는가를 분석해 봤더니 해볼만 하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선아 기자입니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C 노선 사업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사업 추진 7년 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데 이어 반년 만에 민자 적격성 조사까지 통과한 겁니다. 민자 대상 사업으로 이제 하는 게 더 좋을지 이제 정부 재정 사업으로 이제 그거를 이제 판단하는 절차예요. 그러니까 KDI에서는 이제 그 민자로 하면은 이제 더 좋을 것 같다. KDI 한국개발연구원은 두 가지 요구만을 놓고 사업성을 분석했습니다. 대안 1은 기본 운임 1,050원에 별도 운임 650원, 5km당 추가 운임 350원이었으며 대안 2는 기본 운임은 1과 같았지만 별도 운임 666원, 추가 운임은 214원이었습니다. 그 결과 대안 1의 사업성이 36%를 넘었고 목표 수입률 또한 4.90%가 나와 기준치인 3.86%를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민간의 이제 창의성을 존중을 하고 그에 따라 이제 뭐 경제적인 경제 활력 제고라는 이제 두 가지 틀로 이제 같이 가니까요. GTX-C 노선은 경기도 수원에서 서울 광운대역과 창동을 지나 양주 덕정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총 길이 74.2km며 정거장수는 10개소입니다. 착공은 2021년 말로 예정돼 있으며 개통될 경우 수원에서 강남까지 13분, 서울 시내는 15분 내에 오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현재 광진문화재단 사장 자리와 본부장 자리는 모두 공석입니다. 구청 직원이 해당 업무를 대신하고 있는데요.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직무대리를 함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고 더불어 재단의 전반적인 재정비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조성협 기자입니다. 광진구의 행정사무감사 셋째 날, 박성현 의원이 광진문화재단 사장이 공석인 이유에 관해 묻습니다. 내부적인 이익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말씀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광진구 관계자가 내부 사정이라며 밝히길 꺼린 재단 사장의 공석 이유는 이렇습니다. 재단 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일면서 서울시 감사를 통해 직위 해제된 것. 박성현 의원은 현재 본부장 자리도 공석이라며 이를 구청 직원이 직무 대리를 하고 있는 만큼 공모 사업과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데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문화재단의 대대적인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른 공모 사업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을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직무 대리도 되어 있고요. 이 전반적인 구조를 한번 정비를 해야 될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이에 광진구는 새 본부장은 선임 중으로 다음 달 입사할 예정이라 밝혔습니다. 또 재단은 이전보다 안정된 상태라며 올해만 해도 3억 5천만 원의 공모 사업에 선정되는 등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좀 안정돼 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금년 같은 경우 한 3억 5천 이상 지금 공모를 통해서요. 우리가 지금 선정을 받고. 한편 직위 해제된 광진문화재단 전 사장에 대해선 이번 회기가 끝난 후 별도의 징계위원회를 열어 파면할 예정입니다. 딜라이브 설경기 케이블 TV 조성엽입니다. 성동구가 토지와 건물 등 공시가액 1,121억 원 규모의 공유재산을 찾아냈다고 밝혔습니다. 구는 이번 공유재산 조사 결과 1995년 광진구와의 분구 이후 소유권 보전 미등기, 각장 전산대장과 공부 누락 등의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토지 168필지와 건물 24개 동을 찾아내 권리보전 조치했고 토지 45필지와 건물 31개 동을 공유재산 전산대장에 등록했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재산 증가 내역은 1,121억 원에 달합니다. 이와 반대로 공유재산 감소 내역은 약 502억 원으로 이미 매각 처분된 토지 33필지 등을 전산대장상 처분 등록했다고 구는 전했습니다. 서울은 지금 시험을 보고 들어온 공무원과 그렇지 않은 비정규 공무직 노동자들 간의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공무직 처우 개선 조례를 추진하라는 결의대회가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렸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정규직 공무원과 차별 대우 말라는 공무직의 주장과 그럴 거면 시험을 보고 들어오라는 공무원들의 주장. 어느 한쪽 틀린 말이 아니기에 풀기 어려운 하지만 꼭 풀고 넘어가야 할 숙제에 맞닥뜨려 있습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